안녕하세요. 완전 마구와 후기하는 오늘의 코인 뉴스 지금부터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시장이 온통 초록불로 물들었는데 이게 단순한 새해 축포인지 아니면 거대한 흐름의 시작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을 보면요. 단순한 축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그냥 흩어진 뉴스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기관이라는 거대한 플레이어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이 힘겨루기의 양상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자금이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은행들까지 이 게임에 참전하려는 이유는 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소스를 종합해서 시장 전체의 상승 배경부터 짚어보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죠. 네, 리플. XRP의 속사정까지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마지막엔 현재 시장의 온도, 투자 심리를 체크하고 한국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규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연초부터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군 상승장의 동력,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복합적인데요. 가장 큰 그림부터 보면 전통 금융시장의 온기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 역시 미국 증시 얘기부터 나오는군요. 네, 뉴욕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미국 증시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된 거죠. 그 훈풍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불어온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알겠는데 미국 증시가 좋으면 암호화폐도 오른다. 이건 이제 좀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번 상승세는 약간 유독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월요일 하루에만 비트코인 현물 ETF로 거의 7억 달러가 들어왔다는 데이터를 보면 이건 그냥 새해니까 투자 좀 해볼까 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동력, 기관들의 본격적인 참전입니다. 기관? 네. 연말에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던 기관들이 새해를 맞아서 작심하고 자금을 밀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에 6억 9,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8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하루에요? 와. 이건 단순한 자금 유입이 아니라 새해 시장에 대한 기관들의 강력한 베팅이라고 봐야 합니다. 8천억 원이라니. 그들이 이렇게 확신을 갖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여기서 한 암호화폐 전략가의 분석이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2024년 4분기의 부진이 사실은 시장에 꼭 필요한 건전한 리셋 과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건전한 리셋이요? 네. 과도한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했던 그 불안정한 자금들이 그 하락장에서 모두 정리되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작년 말의 하락이 시장의 비실비실한 참여자들을 솎아내는 일종의 체력 테스트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단단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뛸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체력 테스트를 통과한 진짜 플레이어들만 남은 상태에서 새 자금이 들어오니까 상승세가 더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숏 스퀴즈 현상입니다. 아, 공매도 청산. 그러니까 시장의 비관론자들이 오히려 가격 상승의 불쏘시개가 된 셈이네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연말 하락세가 계속될 거라 보고 가격 하락의 베팅, 즉 숏 포지션을 잡았어요. 마치 모두가 배가 가라앉을 거라고 예측하고 구멍을 낸 셈이죠. 네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떠오르니까 손실을 막기 위해 자기가 낸 구멍을 미친 듯이 다시 막기 시작한 겁니다. 코인을 다시 사들인 거죠. 그 허둥대는 움직임이 배를 더 높이 밀어올린 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불과 24시간 만에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는 숏 포지션이 전부 청산됐더라고요. 와. 말 그대로 공매도 세력이 전멸하면서 상승세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거시경제, 기관자금, 시장 내부 역학까지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이 거대한 순풍 속에서 대장주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죠. 비트코인이 94,000달러 저항선을 뚫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작년 12월 10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회복한 아주 중요한 심리적, 기술적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어요. 2025년 한 해 전체로 보면 비트코인 수익률이 마이너스 3%로 오히려 부진했다는 겁니다. 네, 작년에 그렇게 시장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니 좀 의외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대목입니다.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연중 최저점이 7만 5천 달러, 최고점이 12만 6천 달러였어요. 와,
변동성이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안정적인 디지털 금이라고 믿었던 장기 보유자는 연초에 사서 연말에 봤더니 손해를 본 셈이고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트레이딩 자산으로 본 단기 트레이더에게는 최고의 놀이터였던 셈이네요. 같은 자산을 두고도 누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5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약 94,180달러에서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아, 딱 그 지점에서요? 네, 이 가격대를 지켜내느냐 마느냐가 단기 추세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MACD 같은 보조지표는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RSI 지표는 조금 약해져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아주 팽팽한 상황이죠. 그럼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흐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당분간 94,000달러에서 96,000달러 사이에서 기반을 다지는 소위 바닥 다지기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고르기 구간이군요. 네, 이 구간에서 힘을 충분히 모은 뒤에 10만 달러 재도전에 나설 거라는 게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심리적 저항선을 뚫고 바닥 다지기에 들어갔다면 2인자인 이더리움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힘으로 버티는 동안 이더리움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로 아예 체급을 바꾸려 한다고요? 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일주일간 10% 이상 오르면서 비트코인보다 훨씬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핵심 동력이 바로 후사카 업그레이드입니다. 후사카 업그레이드.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게 일반 투자자들에게 와닿게 설명하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더리움의 고질병 두 가지, 비싼 수수료와 느린 속도, 이걸 잡는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고질적인 문제들. 네, 우리가 앱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리면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그걸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기반의 서비스를 편하게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이더리움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런 기술적 혁신이 기관들의 구미를 땡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1억 6,800만 달러가 유입됐어요.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근본적인 가치 변화를 놓치지 않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현재 3,300달러를 넘어섰고요. 이제 다음 저항선인 3,400달러를 뚫어내느냐가 추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하이라이트. 단연, 리플, XRP입니다. 일주일 만에 27% 폭등이라니 정말 엄청난데요. 사실 리플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애증의 코인이잖아요. 몇 년 동안 가격이 묶여 있어서 립도 속, 리플에 또 속았다. 이런 밈까지 있었는데 이번 상승은 정말 진짜라고 봐도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상승은 과거와는 다른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3박자요? 네, 첫 번째 박자는 일본발 호재입니다. 일본 금융당국이 자국의 결제 시스템에 리플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 하나였죠. 단지 고려한다는 뉴스 하나가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크다는 게 놀랍네요. 이건 단순히 리플을 쓸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작이 정부의 공식 인정이라는 상징성에 그만큼 목말라 있었기 때문일까요? 둘 다입니다. 리플이 그동안 SEC 소송 등으로 제도권 편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는데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 정부가 그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상징성을 갖는 거죠. 아, 그리고 두 번째 박자는 시장의 수급입니다.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 4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동시에 현물 ETF를 통해 4,600만 달러의 기관 자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한 방향으로 힘을 합친 거네요. 네, 외부 호재와 시장 참여자들의 합창. 마지막 세 번째 박자는 역시 기술적 분석이겠죠? 그렇죠. 리플은 오랫동안 갇혀있던 하락 추세 채널을 아주 강하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차트만 보는 기술적 분석가들조차 이건 강력한 매수 신호다라고 판단하고 매수에 가담하게 만든 거죠. 외부 호재, 시장 수급, 기술적 신호,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조합을 이룬 겁니다. 정말 완벽한 호재의 조합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급등하면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의 리또석이 될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두 가지 경고 신호가 있어요.
첫째, RSI라는 기술 지표가 74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단기 과열 신호죠? 과열이다. 네. 그리고 둘째, 과거에도 비슷한 돌파 시도 후에 다시 주저앉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건 2.35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버텨주느냐입니다. 그게 확인되어야 이번 상승이 진짜 추세 전환이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별 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시장 전체 분위기도 엄청나게 탐욕스러워졌을 것 같은데요. 공포 탐욕 지수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데이터를 보면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요? 현재 지수는 44로 여전히 탐욕이 아닌 공포, 피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가격은 이렇게 올랐는데 심리는 아직 공포 단계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틀 전 지수가 26, 즉 극도의 공포, 익스트림 피어 단계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랬었죠. 네, 단 이틀 만에 지수가 18포인트나 급등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아주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끓는 점, 즉 탐욕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차갑게 얼어붙었던 시장의 심리가 빠르게 정상 온도를 찾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아직 과열은 아니지만 해빙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눈을 돌려 국내 시장으로 와보죠. 한국에서는 어떤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나요? 어쩌면 오늘 다룬 뉴스 중에 가장 파급력이 클 수도 있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은행이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청취자분들을 위해 잠깐만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말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쉽게 말해 디지털 원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은행 계좌에 1,000원이 있으면 그 가치와 1대1로 연동되는 1,000원짜리 코인을 발행하는 거죠. 아, 가격 변동이 없는? 네,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안정적인 가치를 갖는 암호화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은행이 그런 디지털 원화를 만드는 회사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이건 단순히 하나의 규제가 바뀌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인 은행이 드디어 암호화폐 시장에 선수로 직접 뛸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와, 지금까지는 관중석에서 간접적으로 지켜보거나 응원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로 내려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기존 암호화폐 기업들과 제도권 은행들 간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신호탄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이미 물밑에서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하고 네이버가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와 지분을 교환하는 등 대기업들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번 규제 완화는 그 흐름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어보죠. 2020년 새해 시장은 미국 증시의 훈풍과 기관들의 본격적인 자금 투입, 그리고 숏스퀴즈라는 내부 역학이 맞물려서 강력한 상승 랠리로 시작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중요한 가격대를 회복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요. 이더리움은 기술적 혁신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은 일본발 호재를 기폭제로 완벽한 삼박자를 갖추며 시장의 모든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죠. 그리고 시장의 투자 심리는 아직 과열되지 않은 채 빠르게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은행이라는 거대 플레이어의 참전을 알리는 의미 있는 규제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토대로 여러분께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좋네요. 어떤 질문이죠? 어떻게 리플의 폭등을 이끌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한국처럼 주요 경제국이 은행의 시장 진출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음 게임 체인저가 될 국내 기업 간의 파트너십이나 혁신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정보들이 그 해답을 찾는데 좋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코인 뉴스처럼 저희 완전마구는 평일 오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차트 분석과 더 중요한 뉴스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시황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깊이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완정마고 유튜브 채널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공유 버튼을 눌러 널리 알려주세요. 좋은 지식은 함께 나눌 때 더 가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